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세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시 들여다보고요. 재무제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시에 이제 무상증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요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무상증자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수가 600만 주죠. 지금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0.4291이죠. 그러니까 42.91%의 무상증자입니다. 100% 무상증자가 아니라서 계산하기 좀 다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신주 상장 예정일이 3월 24일 이렇게 일정으로 잡혀 있고요. 먼저 파세코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2월 25일 금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3월 2일이었죠.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 하루 전날은 권리락일입니다. 이제 권리락 하루 전날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 되고요. 2월 28일 월요일은 파세코 권리락일이 되죠. 권리락일에는 중요한 것이 주가가 하락하여 기준주가로 거래가 됩니다. 권리락일부터는 전량 보유하신 주식을 매도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권리락일 얼마나 주가가 하락할지 기준주가를 계산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간단 계산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권리부 종가라고 하는 2월 25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권리부 종가, 권리락 전일 종가죠. 25,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기업의 무상증자 한 주당 배정 주식수가 0.42주죠. 1 플러스 0.42는 1.42가 됩니다. 따라서 25,000원 나누기 1.42를 하시면 17,650원이 되죠. 그리고 올림하시면 되고요. 거래 단위로 올림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준주가는 17,650원이 되는 거고요. 권리락일부터는 기준주가로 조정 하락되어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간단 계산식이고요. 기업이 이제 보유한 자기 주식수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권리락일부터 신주를 받기 전까지 매도를 하신다면 수익률 계산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수가 있죠.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엔 새롭게 받게 되는 신주의 수익률을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100% 무상증자가 아닌 지금처럼 42.96 이렇게 소수점 단위까지 나가는 지금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계산이 다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엑셀로 계산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에는 무상증자 일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새로운 주식은 3월 24일 자동으로 입고가 됩니다. 00시 기준으로 들어오고요. 유상증자처럼 청약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따라서 수익률 개념이 없습니다. 없던 주식을 새롭게 받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파세코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먼저 공시한 내용 보시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동 내역 공시를 했죠. 따라서 지금 이번 연도 21년 결산 기준으로 좀 매출액, 영업이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을 지금 결정 공시했습니다. 증감 대비 먼저 실적 살펴보면 매출액은 2,268억 원, YY 14.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226억 원, YY 34% 증가. 당기순이익은 191억 원, YY 35.3% 증가했습니다. 보시면 기업의 실적이 매우 우수하게 잡혔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주요 공시 내용 보시면 현금 배당 300원, 주당 300원도 결정한 내용이 있고요. 파세코 기업은 일단 가전기기 제조 판매 기업이죠. 유명한 것으로는 석유 난로라고 하는 석유 스토프 제품이 있고요. 지금 기타로 분류된 부분, 가전제품 등이 있고요. 기타로 분류된 게 이제 49%나 해당이 되죠. 아마도 기업은 이제 빌트인으로 맞춤형 가전기기, 창문형 에어컨 등을 이제 제조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최근 공시된 자료와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의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감률이 21년 14.5%를 기록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보시게 되면 매년 15에서 20%의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다만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20년도 다소 주춤하면서 그래프가 성장세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8%나 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탑라인,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수익률 보시게 되면 지난 연도 기업의 수익률 그래프 꾸준히 상향되면서 21년 영업이익률 10%, 당기 순이익률 8%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0% 수치만 놓고 본다면 높은 수준은 아니죠. 하지만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요. 지금 단기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과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점을 들여다보면 영업의 비용, 금융 비용 등을 이제 살펴보지 않아도 될 만한 기업 구조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파세코 수익률 지표 한번 살펴보면 ROE 17.5%죠. ROA는 12.5%, ROIC가 16% 2020년 기록입니다. 물론 모든 수익성 지표가 상향되고 있어 좋은 평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셔야 될 부분이 201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익성 지표 자체는 우수한 실적은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가 높은 밸류를 받기에는 제한적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유로는 보통 이제 ROIC와 WACC을 비교합니다. ROIC가 더 커야 지속적인 기업의 수익가치 창출을 일어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코스닥 기업들, 특히 이제 미들캡, 스몰캡 기업들은 굳이 이 WACC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12에서 13% 이상은 잡아야 하는 게 리즈너블한데요. 당시 기업의 ROIC와 비교해보면 기업의 성장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수치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WACC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 지금 유의미한 변화가 보입니다. 기업의 성장은 눈에 띄는 변곡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ROIC가 12%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즉 해당 연도 2020년도가 되겠죠. 이때부터는 의미 있는 실적, 수익성 지표가 잡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시장에서도 이때부터 제대로 된 밸류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세코 자산 구성인데요. 총 자산은 1,559억 원입니다. 이 중 유형 자산이 557억 원, 36%고요. 다음은 재고 자산 465억 원, 30%, 그리고 현금성 자산 194억 원, 12%, 매출 채권 167억 원, 11% 순입니다. 유의미한 변화로는 재고 자산이 2020년 대비 약 220억 원, 90% 증가한 모습이 나왔고요. 다음 이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 보시면 재고 자산의 변동에서 대충 202억 원 정도 차감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즉 재고 자산이 늘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재고 자산이 늘어나면 매출 원가가 감소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로 잡히니까 당연히 감소가 될 테고요.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파세코 부채 살펴보면 총 부채 615억 원, 20년에는 286억 원이었는데요.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요 원인은 보시는 것처럼 단기 차입금이 190억 원 새롭게 잡혔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매입 채무도 늘어났고요. 매입 채무는 줘야 할 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부채고요. 영업성 부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가 지급되진 않고요. 파세코 자본 구성인데요. 총 자본은 943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이익 잉여금이 833억 원, 즉 88%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만 봐도 기업은 그동안 꾸준히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실적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참고로 이제 보시는 기타 불입자본 41억 원이 있는데요. 세부 내용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39억 원이 있죠. 이번 무상증자가 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재원이 사용됩니다. 파세코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가 600만 주였잖아요. 액면가 500원이니까 600만 주 곱하기 500원은 30억 원입니다. 따라서 주식 발행 초과금 39억 원에서 지금 요번에 무상증자 지금 재원으로 사용될 30억 원이 차감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9억 원이 될 거고요. 이 30억 원은 자본금에 이제 합산이 됩니다. 자본금 현재 70억 원인데 플러스 30억 원이 합산되어 100억 원으로 변경될 것이고요. 자본 총계가 943억 원이죠. 자본금과 비교해봐도 넉넉한 자본 잠식률이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이 있어서 이렇게 무상증자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기업의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39억 원 이제 잡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금액을 맞춰서 진행하느냐, 아마 신주 발행 주식수를 1+1, 100% 이런 게 아니라 42.91 이렇게 %로 맞춘 것 같다라는 맞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파세코 주식수는 1,400만 주입니다.
기업은 별도로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뭐 종류주라든지 RCPS, CPS가 없고요. 전환사채, CB, BW,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없습니다. 스톡 옵션까지도 없고요. 따라서 앞으로 주식수가 늘어날 만한 채권, 뭐 기타, 뭐 희석 가능한 주식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은 결국 1,400만 주 곱하기 지난 종가가 24,150원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결국 시총은 3,003억 81억 원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기업의 이제 연도별 당기 순이익인데요. 보시면 상승률을 계산해서 미래의 실적을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22년 결산 기준으로 기업의 당기 순이익을 단순 상승률 적용하여 계산을 해보면 약 230억 원 추정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표 가운데서 지난 3, 4, 5년도 평균 상승률은 1.6%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연도별 기업의 상승률이 0.2씩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1.2를 단순 대입하여 적용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계산된 기업의 밸류에이션 PER은 14배, 14배 나왔습니다. 또한 기업의 이제 현재 캐파 가동률을 보시면 60% 수준으로 기록되었는데요. 따라서 신규 시설 투자 없이도 충분히 앞으로 뭐 순이익 상승률을 반영한 실적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기업의 이제 유사 경쟁 기업들 12개월 PER로 보게 되면 뭐 신성 델타데크, 위니아딤체, 위닉스, 뭐 유진로봇 등등 하츠, 뭐 쿠코시스, 뭐 신일전자, 뭐 자이글, 에브리봇 등 뭐 이런 중소 가전제품 등이 이제 주요 유사 경쟁 기업인데요. 뭐 식기건조기라든지 전기 밥통이라든지 선풍기, 뭐 에어컨 등등 해서 중소형 가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스몰캡이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없죠. 따라서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비슷한 경쟁 기업, 뭐 아이로봇을 비롯해서 뭐 에브리봇 등등 몇 개를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업은 특이한 점이 석유 난로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형 가전으로 매출 다각화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제 캠핑 붐이 불면서 석유 난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죠. 단순하게 사양 산업으로만 생각했던 석유 난로가 사실상 현금을 벌어들이는 캐시카우로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유사 경쟁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제품 하나로 경쟁 우위를 갖고 독점적인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워낙에 치열한 소형 가전제품 시장인데요. 기존에 이제 위탁 생산 위주의 성격이 강한 섹터입니다.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고 직접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인지도도 낮고 브랜드도 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극복해서 점차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수익률이죠.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쉽게 말씀드려 예전에는 대기업 합청업체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은 B2C로 직접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갖추고 영업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수익률 개선이 앞으로 상향될 수 있다는 뜻이죠. 뭐 개인적인 뷰를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기업의 재무제표만 봤을 때 현재 기업의 실적이나 재무 상태는 상당히 우수하고요. 매출액 성장률도 매우 좋습니다. 뭐 다만 기업이 이제 속한 섹터가 이제 백색 가전이죠. 뭐 가전제품 등 시장 환경이 뭐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보면 기업의 실적이 뚜렷하게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진 않죠. 따라서 이 계속적인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는 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20년 매출액 증가율이 9.8%에서 21년 14.5%로 반등한 모습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앞으로 매출액 증가세가 주춤하거나 감소하는 형국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실적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기업의 섹터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봅니다. 뭐 사실 삼성전자 밸류가 12개월 포워드 PER로 11배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업과 유사한 경쟁 기업들도 밸류가 대부분 지금 13, 14배 수준에서 비슷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년 12월 기준 볼 때 기업의 밸류는 10배였습니다. 상당히 낮았죠. 이후 빠르게 주가는 상승해서 29,950원, 약 3만원 가까이 주가 최고 기록을 하였는데요.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기업의 PER은 21배였어요. 현재는 14배 수준이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은 매크로가 안 좋아서 지금 상당히 조정장을 겪고 있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4배 정도는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타 있는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가전제품의 시장은 사실 대기업 주도의 대형 가전이 있고요. 중소기업 위주의 소형 제품으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중소형 가전제품의 수요 증가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와 전략에 따른 수익률 제고 등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확장성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이 오히려 이렇게 중소형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의 실적 추이로 본다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백색가전 사업 영역, 가전제품이죠. 그쪽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중소형 가전제품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이런 입장,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파세코 최근 공시 살펴봤고요.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도 들여다봤고 실적이라든지 특히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